안녕하세요. 한국최면치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이어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주제다 보니까 참 말이 많네요. 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가 워낙 관심 있는 주제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 6번에서 10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는 완벽주의예요.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근데 이 완벽주의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완벽주의라는 것은 완벽을 지향하는 것. 물론 이제 여기에 긍정적인 면도 있죠. 뭐 장인정신이라든지 자기 어떤 철학이나 뭐 가치가 확고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직장 업무에 있어서 제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아주 좋은데 저는 이 부분이 아니라 그냥 심리적인 어떤 두려움에 의해서 내가 완벽을 지향한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나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 부족하니까 어떻게 살아도 완벽하게 이거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돈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돈에 중독이 돼서 돈에 미치는 거죠. 나는 사람들의 사랑을 갈구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집착하고 완벽주의에 빠지니까 상대방이 조금만 잘못해도 화를 내고 지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어떤 사람들이 상담을 할 때 그래요. 선생님, 저는 완벽주의예요. 근데 저는 이 말을 할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 왠지 이 사람은 자신이 완벽주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좋은 느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완벽주의는 좋은 거겠지만 실제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저는 완벽주의예요. 저는 결벽증이에요. 저는 강박증이에요. 결국 결벽증이나 강박증도 이 완벽주의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완벽주의의 심리적인 뿌리는 무엇일까요? 강박증의 심리적인 뿌리는 불안이에요. 편안하지 않다.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완벽주의란 말이 실제로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저 불안합니다. 이게 부족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부족하고 이 불안한 심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다룰 수 있고 이 불안한 심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방향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데 저는 완벽주의예요. 이 말은 나는 끝까지 이 완벽주의로 살 겁니다. 저는 이걸 안 하면 못 견뎌요. 저 이거 무조건 해야 돼요. 설령 이게 나쁜 습관일지라도. 그렇게 우리는 이 완벽주의라는 자기 최면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실제 이 사람은 영원히 만족하지 못한다. 우리는 완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굳이 완벽한 존재가 있다라면 우리는 절대적인 신을 유일하게 완벽한 존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신이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해질 수 없는데 이미 그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나 이거 완벽하게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죽어버릴 거야. 근데 완벽하게 못하니까 죽어버려요. 완벽하게 못하니까 우울증에 걸려버려요. 완벽하게 못하니까 그때부터 불안해가지고 공황장애에 빠져버릴 수 있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 너 무조건 시험에 합격해야 돼. 완벽하게 해야 돼. 너 서울대 가야 돼. 그러면 자식은 서울대 못 가면 나는 버림받아지는 거다. 그때부터 마음이 다 붕괴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주의라는 것은 내 심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안해진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모든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냥 생각 속에서 저는 완벽주의라고 해버리니까 생각만 해요. 머리로만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지 못한다. 진짜 건강한 완벽주의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완벽주의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이 부족한 부분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다음날 더 열심히 노력해서 괜찮은 모습으로 자기를 만들어 가게 된다. 오히려 완벽주의라면 이런 측면이 가장 건강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완벽주의라는 그 집착,
그 욕구, 욕망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듯 살아간 사람 항상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다 강박증에 걸리고 불안장애에 빠지게 돼요. 일단 내 생각처럼 이 완벽하게 뭐든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우리의 심리는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못한 내 자신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그때부터 이제 자기를 학대해요. 너 10시간 해서도 안 되니까 20시간 해. 너 20시간 해도 안 되니까 너 자지 마. 그런 식으로 자기를 학대해 버리니까 몸과 마음의 영혼이 병들어가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은 이 완벽주의를 지향한 사람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요. 그럴 때 뭐가 찾아올까요? 제가 예전 무기력증 강의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 완벽을 지향하다가는 결국은 좌절감에 빠지게 돼요. 무기력감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말을 하게 될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인간이야. 난 쓸모없는 인간이야. 난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럴 바에는 포기해버릴 거야 라고 오히려 쉽게 포기하면서 의지력이 오히려 더 떨어진다. 당장은 이 완벽주의가 왠지 힘있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동력이 떨어져 버린다. 우리는 완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치게 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이 완벽주의는 그렇게 좋은 심리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7번째,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뭐 우리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뭐 부부지간에도 그러고 부모가 자식한테도 그렇게 자주 말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한 거야. 여보, 당신한테 하는 거 다 당신을 위하는 거야. 친구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사실은 말은 하는데 진짜 그 사람을 위하는 게 맞는지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너를 위한 거야 라는 말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나는 없다라는 소리잖아요. 너를 위한 거라는 것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판단이나 나의 이기적인 욕구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다 모든 것이 바로 유라는 너를 위한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원한 대로 뭐든지 다 해주겠다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무조건적으로 너를 위해서 해주면 기분이 아주 좋아요. 정말 행복하고 즐거워요. 최고의 기쁨을 여기서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무조건적인 수용, 존중, 인정을 해주니까. 그런데 다 너를 위한 거라고 했는데 상대방은 답답하고 불안하고 화나고 짜증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다. 우리는 다 너를 위해서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바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너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상대방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너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엄마는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야. 엄마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야.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말한 거야. 진짜 나의 아픔을 알아주는 게 아니야. 남편이 저렇게 말하지만 남편은 아내인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야. 자기의 입장에서만 자꾸 말하고 있어. 하니까 점점 서로가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 너무 쉽게 해요. 이거 사실은 아주 대단한 말이거든요. 아주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고 자비로운 언어예요. 이게 다 너를 위한 거다. 너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게. 다 인정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너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줄게 라는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그러면 상대는 가장 행복하고 즐거움을 느끼게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하면서 나도 짜증이 나고 듣는 사람도 불편하고 부담스럽다. 그래서 즉 우리는 다 너를 위한 거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실제로는 이게 나를 위한 거구나. 내 욕심에 따라서 저 사람을 내 손아귀에 집어넣고 싶구나. 내 마음대로 너를 통제하고 싶다라는 무의식의 심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건강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창피하니까. 왠지 그건 잘못된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아름답게 포장하는 말을 만든 거.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상대방도 당연히 그걸 알 수밖에 없으니까
저 사람의 말을 이제는 신뢰하지 않는다. 오히려 저 사람을 더 미워하고 비난하게 되고 도통 대화가 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나를 위해서 해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자꾸 나를 위해서 했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을 영원히 이제는 믿고 싶은 마음이 없다. 왜냐하면 자꾸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럴 바엔 차라리 이게 다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욕심이나 집착이 많았다 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쉽겠죠. 오히려 그때부터 대화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7번의 이 말을 너무 쉽게 남발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엄청난 심리적인 자기 왜곡이 들어가 있고 상대를 파괴하는 거예요. 상대를 무시하는 거예요. 상대를 오히려 고통을 주는 이 단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 같은 걸 할 때는 우리는 진실되고 솔직하게 말해야 된다. 괜히 이 언어를 아름답게 포장해버리면 하는 나도 이상하고 듣는 사람도 오히려 엉뚱한 소리로 들리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오해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8번째, 마음의 병 이런 많은 사람들이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라고 말을 한다. 뭐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제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물론 정말로 제가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한 것 맞습니다. 근데 제가 상담이나 강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선생님 저 최선을 다했어요. 선생님 저 정신과 병원 가가지고 10년 동안 약 먹었는데요? 10년 동안? 저 이 정도로 최선을 다했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전 냉정하게 이 말을 하죠. 선생님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약만 드신 거 아닌가요? 혹시 약만 먹으면 안 좋은 기억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막 행복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이 모든 게 다 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그렇게 사실은 물어봐요. 물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돈도 들이고 시간도 들이고 이것도 최선이고 노력한 건 맞지만 진짜 최선은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걸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약만 먹으면 다 내가 치료가 될 것처럼, 아니 상담소에 가가지고 상담만 받기만 하면, 그냥 상담만 받기만 하면 자신감이 생겨서 다 치료가 될 것 같아. 이건 어떤 거냐, 마치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아. 눈앞에 귀신이 있는데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언젠간 이 귀신이 사라질 거야. 이거 아주 무책임하고 위험한 최선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당신은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그동안 이렇게 계속 고통을 받으면서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너무 오히려 그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이 마음속에 회피해버리고 숨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되면 그렇잖아요. 의사들이 약만 먹으면 100% 낫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약을 먹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운동도 하시고 교회 다니시면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절에 다니시면 명상도 많이 하시고 절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매일 긍정적인 생각도 가지세요.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세요. 의사분들도 다 그거를 말해주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약은 기본적인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걸 했냐 이거죠. 이게 사실은 엄청난 노력이에요. 그냥 병원 가서 그냥 간단하게 약만 먹는 노력 별로 없잖아요. 별로 노력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약만 먹는 거잖아요. 이것도 노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성찰하기 위한 노력의 영역은 아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약화시켜주는 어떤 기본적인 최소한의 노력이고, 진짜 노력은 내가 더 행복해지고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게으른 자라면 아침 매일 6시에 일어나가지고 아무리 졸려도 6시에 일어나가지고 부지런하게 사는 노력을 했냐 이거죠.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매일 1시간씩 정말로 그 신에게 감사 기도하면서 참회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냐 이거죠. 내가 절에 다닌다라면 내가 매일 108배를 하면서 내 가슴속에 분노나 원망을 내려놓는 연습을 했냐 이거죠.
내가 그동안 열심히 안 살았다라면 열심히 살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2배, 3배 노력하면서 살아왔냐 이거죠. 내가 내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시간 내 자신과 대화하고 치유하고 내 자신한테 물어보고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내 자신한테 매일 괜찮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내 자신을 대해줬는지, 내가 전혀 모르는 게 있으면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정말 심리학이든 명상이든 철학이든 그런 엄청나게 내 스스로 공부를 해서 그 공부한 걸 바탕으로 오늘부터 노력해서 연습해서 행동으로 만들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노력을 했는지, 저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상태에서 10년 동안 계속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저는 냉정하게 말을 해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지만 당신은 10년 동안 고통을 받은 겁니다. 엄청난 고통을 받았던 거지, 실제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진짜 노력, 어려운 노력, 힘든 노력,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그 최선의 노력은 생각보다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5년 동안, 몇 년 동안 당신은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발표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공황장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20년 전에 부모에 대한 원망을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너무 쉽게 외부의 무언가가 도와주기를 지나치게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내가 내 스스로 그 배움을 통해서 하나씩 바꾸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 물론 이제 정신과 병원이나 상담이나 이런 도움을, 종교적인 도움을 받는 건 당연히 필요해요. 이거는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치 나는 그냥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처님이, 전문가가 이 약 하나를 먹으면 넌 무조건 낫을 것이다, 기적처럼 마치 그걸 받아 먹어서 내가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아니란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지금도 사실은 뭐 부족한 사람이고 뭐 완벽하게 항상 행복하고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도 하다 보면 우울해질 수도 있고 불안해질 수도 있고, 여전히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우울하면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자신에게 긍정적인 자기 최면도 걸면서 꾸준히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내 자신이 덜 우울해지고 덜 불안해지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뿐, 완벽하게 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마치 시간이 지나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외부의 무언가가 나에게 기적적인 도움을 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주 무책임하다. 결국은 내가 하기 위해서는, 좋아지기 위해서는 계속 움직여야 된다. 더 노력을 해야 된다.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더 하면서 내 자신을 일으켜 주는 게 최선이다.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하는 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억지로 뭐 그렇게 하면 좋아진다고 하는 거는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최선이라고 하지 않아요. 남들이 하지 않는 거, 남들이 못하는 거,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걸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명상을,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사랑하는 연습을, 자기를 용서해주는 연습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내가 하루, 이틀, 1년 계속 하다 보면 이 안에서 엄청난 자아성찰이 이루어지고 치유가 된다. 전문가의 도움도 받겠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이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아직도 이 마음의 병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내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 저 할 만큼 다 했다. 저 5만 병원 다 다녔다. 저 상담 여기저기 다 받았다. 너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는 내 자신을 진지하게 반성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진짜 내 자신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만약에 말을 못한다라면 내가 그만큼의 노력을 아직 하지 않았다. 그 노력을 내가 하게 되면 이 문제로부터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좀 잠깐 물 한 잔 먹고 갈게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면 그렇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도
아, 선생님, 전 자식한테 최선을 다했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진짜 내가 자식한테 최선을 다했냐 이거죠. 내가 최선을 다한 거는 공부해라 뭐해라 그러면서 힘들게 내가 막 청소부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힘들게 돈 모아가지고 아이 막 고액 과외 시켜주고 맛있는 음식 사주고 비싼 옷 사주고, 이것도 이 어머니는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한 거지만 과연 이게 진짜 최선이었는가? 진짜 더 나은 최선은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주고, 아이가 조금 공부를 못해도 괜찮아, 너는 그대로 공부를 조금 못해도 괜찮아, 지금처럼 하다 보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 이게 오히려 이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이게 더 최선인 거죠. 그래, 내가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너 비싼 과외 시켜줄게, 네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해. 이런 어떤 물질적인 최선이 아니라 실제 더 어려운 정신적인 최선, 인내, 희생, 기다림, 배려, 수용, 받아들임, 이게 오히려 진짜 부모 입장에서는 최선일지도 모른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거를 반대로 알기 때문에 이게 최선이었어야 하니까 계속 이렇게만 해요. 근데 정작 이거는 최선이 아니라 더 서로가 병들어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내 자신한테 최선을 다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진짜 내 내면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내면의 소리를 들어봐야 돼요. 그 내면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내면의 소리대로 내가 행동해 주는 거, 인정해 주는 거, 존중해 주는 거, 사랑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우리는 최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정도 내가 진짜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용기를 갖고 최선을 다했는지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9번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요. 뭐 요즘에 대인공포증, 대인기피증, 뭐 왕따 뭐 이런 문제들로 우리 사회가 심각하잖아요. 참 이게 가슴이 아파요. 누구나가 좀 건강한 환경 속에서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면 참 좋은데, 결국 지나친 어떤 교육열, 그리고 어떤 친구를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그 지나친 어떤 경쟁, 마치 실패하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우리는 어려운 지금 환경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심리적으로 어떤 약자, 상처받은 사람들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돼요. 그러면 마음이 이제 꼬이게 되면서 부정적으로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들을 자주 하게 돼요. 사람들이 저를 싫어해요. 나는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들이 저를 싫어해요. 저를 미워해요. 저를 뒤통수 쳐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을 이제 믿지 않을 거예요 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자꾸 사람들이 싫다, 사람들이 밉다, 세상이 이상하다,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진짜 내가 내 부모를, 내 형제를, 내 친구를, 내 주변 사람들을 진심으로 내가 배려해주고 좋아해봤는지 한번. 좋아한다는 게 나 너 좋아, 그냥 그잖아, 나 너 좋아, 니 거 가질 거야, 이게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좋아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하겠다라는 마음이거든요. 내 맘대로 해갖고 안 되니까, 나 너 좋아, 내 맘대로 해야 돼, 안 되니까 너 싫어, 이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내가 좋아한다라는 것은 내가 한 번이라도 진짜 마음의 문을 열고 저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저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나 역시도 진심으로 저 사람들을 좋아하면서 살았는가, 나도 저 사람들을 좋아하지도 않고 의심하고 미워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너희들이 먼저 나한테 다가와, 그러면 내가 잘해줄 거야, 네가 먼저 나한테 잘해줘, 그래야지 나도 내 것을 줄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요? 결국은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기 위해서는, 좋아해주기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좋아해줘야죠. 그게 오히려 빠른 거지, 사람들이 저를 싫어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를 싫어해요, 그렇게 기다리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도 나는
상처받게 된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마음의 문을 이렇게 닫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 와도 이 문이 쉽사리 열리지 않아요. 그러다가 조금 좋은 사람이 문이 이렇게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저 사람이 조금만 나한테 서운하게 되면 딱 문을 닫아버리면서 너 나쁜 놈이야. 너 싫어. 너 나가.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돼. 사람 나 이제 마음의 문 열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다 날 싫어해. 사람들이 다 나를 뒤통수 치는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이제 저는 친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 악한 존재예요. 사람들이 나를 전혀 배려해주지 않아요 하면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니까 나중에 외로워해요. 근데 결국은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사람이 와도 나는 결국은 저 사람을 싫어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문을 조금씩 열면서 저 사람을 배려하고 저 사람을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저 사람의 장점을 보고 좋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갇혀버리면서 외로움에 빠지게 되고 세상 모든 것을 이 어둠의 눈으로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건강한 인간관계, 사회생활을 결국은 하기에는 많은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뭐 사실은 저도 이 표현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의 누구보다도 한 30년을 내가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우울하게 산 거는 이게 다 아빠 때문이야. 저는 평생 한 30년을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더. 그래서 저는 이게 항상 정답이라고 생각했고 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입장에서 맞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 난리를 쳐버리니까 어릴 때부터 불안증에 걸리고 소심해지고 자존감은 바닥나버리고 세상 사는 게 두려워지면서 부정적으로 빠진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시작은 아버지 때문에 생긴 것 같지만 지금은 사실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운명 결정론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의 그건 내가 바꿀 수는 없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아버지 나중에 내가 힘이 세지면 아버지한테 욕을 하고 아버지에게 폭력을 하고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를 바꾸려고 부모를 죽이기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심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죽는 거고 내 자신을 못 바꾸니까 내가 죽는 거를 자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부모, 그 태어난 환경은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내가 나를 바꿀 수가 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부모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병들어 했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지금 인생이 이 모양이 됐어. 빨리 나한테 용서를 구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한탄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 부모를 괴롭히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무릎 꿇고 아들아 잘못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지나간 30년, 40년, 50년 내 인생이 다 보상이 되나요? 아, 이제 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제 그 부모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과연 될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이미 끝나버렸다는 거죠. 지금의 나는 오늘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지난 30년을 이 모든 게 아빠 때문이라고 살아갔기 때문에 내 인생을 30년 동안 제대로 못 산 거예요. 이건 아빠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자꾸 아빠 때문이라고 살아가 버리니까 지난 몇십 년을 내 인생을 못 살면서 마음이 병이 들어버렸다. 사실은 부모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그 이후로는 나 때문이고 내가 스스로 변화하고 성찰하지 못한 것이다. 과거에 있었던 상처를 내가 막 들춰가지고 이게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그때 엄마가 나 그때 예고 가고 싶어 했는데 엄마가 못 가게 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잖아. 엄마가 잔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어릴 때 병이 들어가지고 인간관계도 안 되잖아.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 기억을 들춰가지고 부모든 친구든 그 원인을 자꾸 파헤친다고 해서 지금의 내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지나간 과거가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공교롭게도 지금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과거에 이런 상처가, 트라우마가,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교훈 삼아서 지금부터라도 나라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내 자신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짜 건강한 마음이다. 그렇게 되게 되면 나중에 이 어린 시절의 이 트라우마가 나한테 큰 선물이 되고 자아성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고향을 내려갔어요. 오랜만에 이제 저희 어머니 모시고 뭐 형하고 누나 가족들끼리 1박 2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들은 이제 항상 고향에 내려가면 누나하고 형하고 어머니랑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버지 때문에 엄청 힘들었다. 그러면서 제가 누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죠. 누나들은 모를 거야. 아버지 내 고등학교 때 매일 술 먹고 와서 가스통 붙잡고 폭파시키겠다고 3년을 아주 그냥 협박을 해가지고 어머니랑 나랑 아주 불안장에 시달려가지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괴로웠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런 심리도 잘 알게 되고 지금 이런 일을 하게 된 거는 공교롭게 다 이게 아버지 덕분이다.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나에게 고통을 엄청나게 많이 줘가지고 나는 웬만한 심리는 내가 다 안다. 왜냐하면 나는 머리로 공부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몸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문제를 다 겪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가 나한테 큰 선물을 준 것 같다. 그래서 참 고마운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한 30년 동안은 그 아버지로 인해서 저는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사실이었지만 돌이켜보니까 그 아버지라는 나를 낳아주신 분 덕분에 인해서 나는 평생 할 일을 찾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찾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전문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든지 나쁘게 보려고 하면 다 죽일 놈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나쁘게 보려고 하면 다 쓰레기 되고 다 죽일 놈이 되는 거지만 그거를 조금만 좋게 보려고 하고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면 이게 나에게는 독인 것 같지만 결국은 중요한 선물이 되고 나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보약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하지 말자. 너 때문이라고 말하는 순간 내 인생은 저 사람한테 저당 잡혀 있다. 이해되시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초등학교 때 왕따 시켜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이렇게 인생 망가진 거 너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아들 때문이야. 딸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내 마음은 너한테 저당 잡혀 있어서 나는 오늘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 내 운명을 내가 창조할 수 없다. 너 때문이니까. 너 때문에 내 운명이 이렇게 결정되었다라고 평생 살아가는 거죠. 마치 이 사람을 원망하면서 이 사람이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너 때문이다. 그러면 내 인생의 구세주는 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신은 바로 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으니까.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게 바로 운명이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내 운명이 이렇게 박살나고 결정돼 버린 거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운명을 창조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뭘 어떻게 될지 마음도 몰라요. 너 때문이니까. 너만 바라보니까 나는 내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병드니까 또 무의식 때문이다 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데 행동이 되지 않는다라고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실제로 평생 너 때문이다라고 결정을 내려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미 수용할 수가 없다. 자기를 항상 비난하고 그런 내 자신을 학대하고 나를 괴롭힌 저 사람을 가서 저 사람 오히려 더 괴롭히겠죠. 엄마 아빠를 괴롭히고. 그럼 결국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너 때문이야. 너를 계속 괴롭히거나 너 때문이야 하면서 내 인생이 내가 달리고 있는 이 자동차가 멈춰버리는 거죠. 움직이지 못하고. 그래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너 때문이라 해서 저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괴롭히면 저 사람이 또 상처를 받아요. 그럼 저 사람도 나에게 또 돌을 던지게 되면 난 또 화가 나니까 또 싸우고 평생 이렇게 싸우다가 인생에 있어서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행복은 없다. 죽는 그 순간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이었는데 내가 쓸데없는 이 집착과 망상에 빠져서 진짜 내가 원하는 행복도 못 이루었고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한테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말해주지도 못하고 나는 껍데기로 인생을 살아왔구나. 진짜 나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전혀 살지 못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심리가 한 1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의 그 10가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제가 먼저 왜곡을 먼저 많이 해봤고 제가 이런 불만투성이 속에서 살아온 바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하면서 의외로 대부분의 상담 심리적인 문제가 있고 물론 이제 모든 인간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겠죠. 근데 특히 마음의 병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적인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스스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이미 마음속의 내비게이션은 엉뚱한 데 설정이 돼 있다. 내가 아무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올라가려고 해도 이미 나의 내비게이션은 저 땅속으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두운 땅속을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심리라는 것도 우리가 참 어렵지만 잘 이해하게 되면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기 반성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좀 긴 시간 강의를 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튜브 그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만큼 뭐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